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암굴 신전 아부신벨 신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이 신전에 대하여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집트 아스완의 남쪽 280km 지점에 있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신전이다.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 그리고 룩소르 신전과 함께 람세스 2세의 왕성한 과시욕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유명하다. 모래에 파묻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1813년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 유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가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전의 입구를 찾지 못해 직접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인이었던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바티스타 벨초니에게 알렸고 1817년 벨초니가 발굴한 다음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신전이 위치한 아부신벨은 수단 공화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로 이집트 최남단에 있다. 이곳의 지명 아부신벨은 부르크하르트가 이곳에 왔을 때 안내단을 이끌었던 이집트인 소년의 이름 아부신벨에서 따왔다고 한다. 참고로 지금이야 아부신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그 명칭으로 부르지 않았다. 1979년 누비아 유적 아부신벨에서 필레까지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978년에 발행되어 현재에도 통용되는 이집트 1파운드 지폐의 아부신벨 대신전이 인쇄되어 있다. 이집트 신왕국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이자 수많은 건축물들을 남긴 군주였다. 당시 파라오들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부대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건축물들을 짓는 것이었다. 본인을 가장 위대한 파라오라 여겼던 람세스 2세는 그 자부심에 걸맞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전과 궁전들을 지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부신벨 신전이었다. 특히 당시 람세스 2세는 이집트 남부의 누비아 지방에 여러 신전들을 지어댔다. 당시 누비아는 아직 완전히 이집트에 동화되지 못한 지역이었고 누비아인들을 가장 빠르게 복속, 동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집트의 국력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람세스 2세는 나일강의 제2폭포 인근의 암벽을 통째로 파내어 장대한 암벽 신전을 깎아 아부신벨 신전을 축조했다. 신전은 람세스 2세 본인에게 바쳐진 대신전,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왕비인 네페르타리에게 바쳐진 소신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사는 기원전 1264년 즈음에 시작해 기원전 1244년 즈음에 끝났다. 약 20년에 걸쳐 엄청난 대공사를 한 셈이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인 신왕국이 몰락하면서 아부신벨 신전 역시 서서히 잊혀졌다. 이집트 왕국의 세력이 쇠하며 신전은 모래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고 기원전 6세기경에는 이미 신전의 거상 무릎까지 모래가 차올랐다고 한다. 그 상태로 1813년까지 아부신벨 신전은 모래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다. 대략 2400년 가까이 모래 속에 묻혀 있었던 덕에 아부신벨은 역설적으로 다른 이집트 신전에 비하여 훼손을 덜 당할 수 있었다. 물론 도굴꾼들이 모래를 파내고 신전 내부를 도굴하기는 했지만 아예 기둥이나 건물 구조 자체가 무너진 다른 신전들에 비하면 훨씬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흔히 아부신벨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거대한 좌상 4개가 줄지어 앉아있는 신전이 바로 대신전이다. 대략 짓는 데 20년 정도가 걸렸으며 람세스 2세가 즉위한 지 24년 정도 되는 기원전 1265년에 완공되었다. 람세스 2세가 살아 생전에 지은 수없이 많은 신전들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신전으로 손꼽힌다. 호루스 신과 하토르 신의 작은 입상들이 줄지어 선 입구에 있는 20m에 이르는 좌상 4개는 모두 람세스 2세로 각각 상, 하, 이집트를 의미하는 의상을 입은 형상이다. 안타깝게도 보는 방향으로 왼쪽 두 번째 좌상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지진 때문에 상체 부분이 부서졌지만 떨어진 몸체가 바로 아래에 보존되었는데 그것까지도 아부신벨의 묘미다. 4개의 좌상들 사이사이에는 훨씬 조그만 크기로 람세스 2세의 가족들의 상이 세워져 있다. 아무리 커봤자 람세스 2세의 무릎 높이밖에 오지 못하는데 어머니인 투이, 아내인 네페르타리, 장남과
차남인 아무네르케세프와 람세스 비, 장녀를 포함해 총 6명의 딸들이 주인공이다. 좌상 뒤쪽에 있는 거대한 파사드는 높이 33m, 폭 38m에 달하며 파사드 위쪽의 프리즈에는 22마리의 개코 원숭이들이 새겨져 있다. 원숭이들은 양팔을 올려 태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몸에는 람세스 2세의 딸과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 2세의 결혼을 증거하는 석판이 있다. 입구 바로 위에는 큼직한 벽감이 하나 파여 있고 그 안에는 태양신 라의 입상이 들어가 있다. 라는 왼손에는 깃털을, 오른손에는 정의와 질서의 여신 마하트를 들고 있는 모습. 라의 몸에는 람세스 2세의 즉위명이기도 한 우세르 마하트 라가 새겨졌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오시리스의 모습을 한 람세스 2세의 입상 8개가 세워진 기둥의 방이 있는데 벽에는 카데시 전투의 장면들을 새겼다. 크기가 무려 20m에 달하는 입상 8개가 줄을 맞추어 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꽤나 장중한 느낌을 준다. 방의 길이는 18m, 너비는 16.7m이며 8개의 석상들이 기둥으로서 천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입구에서 본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조각상들은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백색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조각상들은 상하이집트의 통합 왕관인 이중관 푸센트를 착용하고 있다. 조각상들 뒤의 벽에는 람세스 2세가 치른 전투들의 벽화가 새겨져 있고 대부분이 카데시 전투에 관한 것이지만 일부 누비아나 리비아 지방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묘사한 그림도 있다. 기둥의 방을 지나면 4개의 기둥들이 천장을 떠받치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방에는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내 네페르타리가 창조신 아문, 태양신 라와 함께 태양 방주를 타고 네세로 향하는 모습이 새겨졌다. 이 방마저 지나면 마침내 가장 안쪽에 있는 조그만 크기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가장 깊숙한 성스러운 공간에는 신, 사위의 좌상이 있다. 라호라크티, 신격화된 람세스 2세, 아문라, 프타 신으로 당시에는 각각 헬리오폴리스, 테베, 멤피스를 수호하는 신들이었다. 1년 중 2월 22일과 10월 22일에 가장 안쪽의 성소의 태양빛이 약 20분간 들어와 신상을 비추지만 어둠 신인 프타의 상에는 이날에도 빛이 비치지 않는다. 원래는 람세스 2세의 즉위일인 2월 21일과 람세스 2세의 생일인 10월 21일이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할 때 날짜를 정확히 맞추고자 1년이나 시간을 들여 계산을 하였지만 결국 원래 날짜보다 각각 하루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날들에는 아부신벨 대신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음악과 춤을 비롯하여 이슬람교의 수피즘, 교도들이 추는 춤 등을 공연하는 큰 축제를 연다. 규모가 작아서 소신전이라 불리지만 정식 이름은 하토르와 네페르타리의 신전이다. 대신전에서 북동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세워졌고 사랑의 여신 하토르와 람세스 2세의 왕비인 네페르타리에게 바쳐졌다. 참고로 이 신전은 아케나텐이 왕비인 네페르티티를 위해 신전을 지어준 이래 고대 이집트 역사상 두 번째로 왕비를 위해 지어진 신전이다. 대신전과 마찬가지로 암벽을 그대로 깎아 입구를 만들었고 정면에는 람세스 2세의 입상 4개와 네페르타리의 입상 2개가 세워져 있다. 두 사람의 입상의 크기는 거의 동등하며 그들의 입상 아래에는 왕자와 공주들의 입상이 작은 크기로 세워져 있다. 신분이 높을수록 인물의 크기를 크게 묘사했던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왕비의 크기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조각해 놓은 경우는 아부신벨의 소신전이 거의 유일하다. 전통적으로 왕비의 조각상을 세우긴 했어도 파라오의 조각상, 무릎 정도까지의 키로 깎아놓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파라오와 왕비의 조각상들 바로 곁에는 왕자와 공주들의 상이 세워져 있다. 소신전의 구조 배치는 대신전을 축소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 다만 대신전의 경우 입구를 통과하면 8개의 거대한 파라오 입상이 세워진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소신전은 입구를 통과하면 6개의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방이 나온다. 기둥에는 사랑의 여신 하토르의 머리 모양이 새겨져 있고 벽과 기둥에는 네페르타리 왕비가 라, 크눔, 콘수, 토트, 이시스,
마하트 등의 신과 논의는 장면이 있다. 또한 람세스 2세가 신들에게 향료를 바치는 장면도 있다. 6개의 기둥이 있는 방을 통과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3개의 문이 있는 벽과 조그만 방이 나온다. 이곳에도 역시 신들을 찬미하는 내용의 벽화가 가득한데 주로 소의 모습을 한 하토르 여신에게 네페르타리 왕비가 공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신전 맨 안쪽에는 조그마한 크기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도 대신전처럼 신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성소에 남은 것은 하토르 여신과 합의를 이루어 신격화된 네페르타리 왕비를 그린 벽화 정도밖에 없다. 20세기 중반에 이집트 공화국을 건국한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아스완 하이댐을 지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집트 정부가 나일 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짓자 점차 물이 차오르면서 나일 강변에 위치하던 아부신벨 신전이 침수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1959년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초대형 규모의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아부신벨 신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아부신벨 주위에 소규모 방파제를 지어 아예 통째로 격리하거나 거대한 돔을 지어 수중에서 보존하는 방안 등 여러 대책들을 제시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결국 암벽을 포함한 신전 전체를 뜯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안이 채택되었다. 1964년에 아부신벨 신전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당시 기준으로 4,200만 달러, 2017년 기준으로는 3억 달러, 한화로는 3,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아부신벨 신전을 뜯어 위쪽의 고지대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고학자들은 신전을 포함한 암벽 전체를 평균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들로 조각조각 잘라냈다. 이렇게 신전을 해체한 후에는 강에서 200m 정도 더 떨어지고 고도상으로는 65m 정도 더 높은 고지대에서 다시 신전을 조립했다. 물론 모든 유적들을 모조리 해체해 옮기지는 못했기에 일부 유적은 나일 강 속에 수몰되었지만 아부신벨 신전을 포함한 핵심 유적들은 모두 안전히 이동했다고 한다. 아부신벨을 자세히 보면 공사 당시 신전을 분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67년 신전을 언덕 지형으로 이전하면서 신전이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덕과 언덕, 내부 사이에 대형 돔을 설치하였다. 신전 오른쪽에 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신전이 콘크리트 돔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000년의 시대를 사이에 두고 세워진 고대와 현대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기묘한 모습이다. 실제로 방문해 보면 아스완댐으로 생겨난 나세르호 위쪽 언덕 평평한 곳에 재조립해 놓았기 때문에 격곡 사이의 웅장한 모습을 기대하고 갔다간 예상과 다른 모습에 살짝 당황할 수도 있다. 워낙 좌상 크기가 커서 압도되긴 하지만 이를테면 해체 후 관광을 위해 재조립해 놓은 무령 왕릉이나 천마총이 엄청나게 사이즈를 키운 느낌이다. 아스완하이 댐을 건설할 당시 초기에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하였지만 나세르가 아랍 사회주의를 주장하자 미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아부신벨 대신전을 이전할 당시 미국이 특히 많은 지원을 하였고 이집트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아스완하이 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있었던 덴두르 신전을 미국에 기증하였다. 미국은 이 신전을 분할하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부로 이전하여 다시 조립하여 전시 중이다.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사진으로만 봐도 압도될 만큼 웅장해 보이는데 실제 그곳을 방문한다면 그 중압감에 눈이 튀어나오고 턱이 빠지지 않을까 싶다. 20년 동안 그 웅장한 아부신벨 신전을 짓는 동안 강제노역이나 고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살짝 표현해보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